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늦가을 수도권 외곽 한적한 요양원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62세의 은정 씨는 3년 전부터 남편을 이곳에 맡기고 있습니다. 치매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을 돌보며 그녀는 매일 죄책감과 해방감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48세의 물리치료사, 체격이 크고 손이 유난히 따뜻한 남자. 그는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봉인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도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돌봄과 욕망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치료실의 낮은 조명 아래에서 늦은 밤, 전화 한 통으로 침묵으로 주고받는 시선 하나로도 그 선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치료사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른 것일까요? 때로는 가장 금기시되는 곳에서 가장 진실한 마음이 싹트기도 합니다. 요양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 나는 요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리놀륨이 발걸음 소리를 삼키는 듯했고, 형광등 불빛은 하얀 벽면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층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길,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이곳에 맡긴 지 이제 석 달째였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중등도로 진행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나 혼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68세의 남편은 이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고 가끔 나를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환자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사람은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환자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의 치료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예약을 잡았지만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나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정입니다. 3시에 예약을.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입니다. 그는 환자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나보다 14살이나 젊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의 표정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분 치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그 파일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치료실 한쪽에 마련된 상담 공간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색 치료복이 그의 어깨 라인을 또렷하게 드러냈고 걷는 모습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전직 음악교사였던 나는 사람의 걸음걸이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읽어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의 걸음에서는 신중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근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자에 앉자마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육량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 치료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현재보다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희망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만 지켜봐야 했던 나에게 그의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갑자기 그가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환자보다 더. 그의 말에 왠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사람이 한마디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본 듯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내 팔꿈치를 살짝 잡았습니다. 위로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린 후로 나는 돌보는 사람이었을 뿐 돌봄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자신의 손이 내 팔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서둘러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내게 남긴 감정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다시 전문적인 톤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방금 전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고 그가 나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치료 설명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의 손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던 그 손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성스러울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처방전 파일이 생각났습니다. 물리치료 일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그가 말했었죠.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보통 저녁 9시면 모든 업무가 끝나지만 물리치료실은 간혹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냥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환자들이 잠든 병실에서는 가끔 기침 소리나 잠꼬대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리치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치료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을 때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그가 아직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편안한 복장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늦게 무슨 일로? 서류 말입니다. 낮에 말씀하신 남편의 치료 계획서요. 집에 있는데 잠이 안 와서 나왔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아, 그거였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파일 캐비넷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치료실을 둘러봤습니다. 낮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 대신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어서인지 더 아늑하고 개인적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놓는 대신 나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서류를 받는 순간 우리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낮에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더 의도적이고 더 오래 지속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앉으실래요? 그는 의자를 하나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이 부분을 보시면 남편분의 근력 측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보다 그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낮보다 낮아진 톤, 더 부드러워진 억양, 그리고 가끔씩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여기 이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가리키는 동작을 따라가며 나도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런 시간까지 남아 계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가끔 집중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서요. 조용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나도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가끔 누군가와 이런 식으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치료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거리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따뜻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해야 할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하면서 버텼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종이에 쓰인 글자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르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버티는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무엇을?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62세의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사람의 여자. 선생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네,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네요.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가 들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찬찬히 조심스럽게 마치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뒤집어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오고 갔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끌림.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내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문 앞에서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내일. 아니,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 말 속에는 치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손바닥에 남은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 선생님이 남편의 치료를 담당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강도연 선생님이 치료실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낯설음보다는 친근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덜 경직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치료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구석진 의자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도연 선생님의 손이 남편의 어깨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선생님은 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치료실은 적막했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속삭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죠. 처음에는 종합병원에서 일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오게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런 분들을 보는 게. 그가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남편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강도현 선생님이 즉시 손의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세게 했나요? 그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강도현 선생님은 늘 그런 식으로 남편을 대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잊어가고 있던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였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편해져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요? 네. 남편을 그냥 사람처럼 대해주시잖아요. 강도현 선생님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냥 업무적으로만. 그가 남편의 다리 근육을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는 게.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강도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가족이 계시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결혼은 안 하셨나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내가 너무 개인적인 것을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예요. 치료실에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힘드시죠? 내가 말했습니다. 혼자 어머니 돌보시는 것도 이 일도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강도현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셨네요. 강도현 선생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프신 곳은 없으신가요? 남편이 대답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 네, 말씀해 보세요. 강도현 선생님이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남편의 말이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만에요. 강도현 선생님이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 남편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도현 선생님이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냥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래요. 치매 환자분들도 순간순간 명료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특히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늘 곁에 계시니까 남편분도 안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감사해요. 선생님 같은 보호자분이 계셔서 제가 일하기가 수월해져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 할게요. 강도현 선생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오늘 유독 좋아 보이시네요. 아마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가족의 존재가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그가 남편을 다시 휠체어로 옮겨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내 손목을 잡고 복도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감정으로부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그가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둠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가 뒤돌아 문을 잠갔습니다. 딸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그가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좁은 공간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그의 향수 냄새. 선생님께서 지금 저를 밀어내지 않으시면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간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 눈빛을 그의 다른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마치 나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이건 꿈이에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으면서도 막상 닥치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40여 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였을 수도 그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팔이 더욱 단단히 나를 감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킬 뻔했네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들키는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출 수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애써 참으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욕망.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키스라고 하기엔 너무 순수했고 단순한 접촉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했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일까요? 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여기서 선을 넘는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다시 소음이 들렸습니다. 간병인들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층에서 이상한 소문이. 우리는 재빨리 몸을 떼어 놓았습니다. 나는 옷매를 만지고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대답은 했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선생님, 네. 오늘 밤에. 그러니까. 그가 망설였습니다. 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기 전에 그가 내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예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둘 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나온 그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나갔고 나는 잠시 후에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병인이 내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네, 잠깐 화장실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원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선생님. 원장은 평소보다 경직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차가운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요?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요즘 강 선생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던데요. 원장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네, 남편의 치료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래 계시는 것 같던데요. 다른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또 강 선생님은 여러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원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고받은 시선들, 복도에서의 우연한 만남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들. 앞으로는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와 직접 하시겠습니까? 강 선생님은 다른 업무도 많으니까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부드럽게 포장되었지만 분명한 성극기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원장실을 나선 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티가 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의심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 것일까요? 어떤 경우든 이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물리치료실이 아닌 요양원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원장님께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내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하려던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그도 나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를 보며 마음을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고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우리는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우리 사이를 지나갔고 몇 개의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원장의 경고, 그의 고민에 찬 표정,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후, 그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따로 불러 조용한 곳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저, 그리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원장님께서 승인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 곧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새로 시작이라니요? 여기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절망과 체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의 시간이 정말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이 나를 부르더군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원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호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강도연 선생님이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언제부터 결정하신 건가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오셔서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시더군요. 참 아쉽습니다. 실력 있는 치료사였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남편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젯밤과 같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기억들이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오늘 눈이 많이 와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동안 그의 눈에 무언가 또렷한 것이 스쳤습니다. 눈, 예쁘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나와 그는 모두 놀랐습니다. 몇 주 만에 듣는 제대로 된 문장이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저씨,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는 담요를 가져와 남편을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진정한 치료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군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여전히 내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함께 눈 구경할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밀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뜰에서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고 간병인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저렇게 눈 구경했지요?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열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복도에서 그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개인 물건들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그가 가방을 메고 복도를 걸어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남편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남편과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을 다니며 남긴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 역시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지요. 나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사람 곁으로.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얀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감동이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